4차 산업혁명 시대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도 아닌 블루 칼라가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시대가 될 거라는 예측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부분의 노동은 자동화되고 또 자동화로 인해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일자리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직업이 대체할 거라는 뜻이죠. 4차 산업혁명이란 명제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시기부터 마치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화제, 바로 미래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에이 설마 하다가도 한 번쯤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래에 대한 착각과 오해로 과도한 공포를 갖는 것도 불필요하지만요. 애써 변화를 모른 척 경시하는 태도는 더 위험하겠죠.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기술을 잘만 활용한다면 정체되어 있는 직업 시장에도 봄바람이 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또 주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오늘 청산뉴스에 오신 분은요, 우리에게 창의적인 사고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입니다. 창의력 연구소의 박종화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종화라고 합니다. 네,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마인드 중에서 뭔가 플러스를 만드는 그러한 태도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플러스를 만드는 힘, 플러스 지능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박종화 소장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화 창의력 연구소의 박종화입니다. 오늘은 창의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마인드. 창의력 그러면 가장 많이 듣는 게 A 플러스 B는 C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평범한 A와 평범한 B를 더해서 특별한 C를 만든다. 근데 저는 항상 머릿속에 이 플러스가 와 닿더라고요. 뭔가 플러스를 만들어야 한다. 플러스로 플러스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만큼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만큼이 있다 그러면은 뭔가 플러스를 만들려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조금 특별한 걸 하는 것 같습니다. 동의되십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것에 약간 플러스 알파를 만든다. 이런 것을 플러스 지능이라고 부르고 싶더라고요. 사례를 하나 같이 한번 보실래요? 문제를 한번 풀어봐 보시죠. 콜라 한 병에 100원 합니다. 동네 구멍가게에 빈 병을 2개 가져다 주면은 콜라 한 병을 공짜로 줍니다. 여러분한테 500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대 몇 병까지 콜라를 마실 수 있을까요? 계산이 되십니까? 제가 이거 설명하기보다는 그림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9병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9병을 먹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야, 여기 빈 병 하나 남았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가게 가서 아줌마한테 아줌마 콜라 하나만 외상으로 주세요. 제가 금방 갚을게요 하고 외상으로 하나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십니다. 이제 빈 병이 2개 생겼죠. 새 걸로 바꿔요. 그리고 아줌마한테 갚습니다. 그럼 몇 병까지 먹었죠? 10병까지 먹었죠. 제가 이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유는 단순하게 500원으로 9병 콜라 먹기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500원이 있습니다. 몇 병 먹을까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따다닥딱 잘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딱 끊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야, 뭐 좀 더 할 수 없을까? 야, 뭐가 좀 다른 거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플러스가 콜라 한 병이 한 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많은 뭔가를 파생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플러스를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실제로 이런 마음이 좀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사실은 1999년도에 텔레비전 보다가 답이 9병이었는데 그 다음날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다가 10병을 생각했습니다. 기분 좋았겠죠. 근데 언제가 한번 이게 좀 필요해가지고 강의 소재로 쓰려고 이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 문제를 딱 듣고 나서 나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손을 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1998년 500원짜리 동전이 비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1998년도가 IMF 때였대요.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을 거의 발행하지 않았는데 기념 주화 세트에서 8,000개가 만들어진 게 유통되는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잘 사고 팔면은 100만 원도 받는데요.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500원짜리 동전이 1998년도라는 거죠. 이 동전이면요 10병 먹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것을 실제로 의도적으로 이 500원짜리 동전을 1998년짜리를 넣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닌 것 같죠. 뭐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구글 같은 데서 검색했겠죠. 검색해서 이 동전이 가장 많이 뉴스에 나오니까 가장 먼저 잡혔을 거고 그냥 들어갔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많은 일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하고 전혀 모르는 일들도 많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내가 계산적으로 뭔가를 다 해도요. 그 계산하고 잘 안 맞아가는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더 큰 기회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산적으로 요만큼 하면 되지 남들 다 이만큼 하잖아. 거기서 끊치면 별로 얻는 게 없고요. 뭔가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없을까? 이러한 플러스 지능이라고 금방 이름 붙인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하든지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플러스 지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 좌우 4가지 시각을 갖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협력하면서 팀워크를 발휘하는 거 긍정적인 마인드를 발휘해야 한다. 이 3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 좌우를 보는 4가지 시각을 소개해 드리죠. 제가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생각을 잘 정리해 보니까 생각은 상하 좌우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이 4가지 정도의 시각이 굉장히 효과적인 생각의 구조인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논리하고 직관 보시면은 좌뇌 우뇌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논리와 직관 일반적으로 수직적인 사고, 수평적인 사고라고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하나 방향으로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깊숙하게 생각하는 것을 수직적인 사고라고 얘기하고요.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직관도 발휘하고 통합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것을 수평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구별이 되십니까? 일반적으로 수평적인 사고가 아주 많이 익숙하지는 않는데요. 수평적인 사고의 대명사는 이런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소설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이런 거 나온다는 거잖아요. 뭐 고리대금업자가 뭐 주인공한테 계약을 했죠. 돈을 갚아라. 돈을 못 갚으면은 살 1파운드로 대신 갚아라. 주인공이 당연히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우연치 않게 여러 가지 일이 터져서 못 갚죠. 그러니까는 이때 이 현명한 재판관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죠? 그렇죠. 살 1파운드를 가져가는 대신 단 피는 한 방울도 계약서에 없는 피는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요. 재판관이 굉장히 수직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그게 법에 맞는지 틀린지 뭐 이런 쪽으로만 깊숙하게 생각하겠죠. 분석하고 논리적으로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굉장히 다양한 수평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았다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현명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수직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수평적인 사고를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어떤 광고에서는 이런 장면도 봤어요. 어떤 백인 아주머니가 흑인 남성 옆에 그 3등석에 딱 비행기 3등석에 딱 앉는데 흑인이 옆에 앉으니까 막 신경질 내는 거죠. 스튜어스 불러가지고 내가 이 흑인 옆에 앉게 생겼냐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인종차별적인 그분의 이야기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 있었는데 스튜어디어스가 기장한테 갔다가 오겠습니다 하고 기장하고 상의하고 와서 딱 얘기하죠. 손님처럼 불쾌한 사람 옆에 손님이 가시는 것도 저희는 바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등석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 흑인 아저씨한테 짐 싸서 일로 오시죠. 그러면서 그분을 이렇게 딱 옮겨드리는 거거든요. 한 방향으로만 깊숙하게 고지곧대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수평적인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수평적인 사고의 사례 하나만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나중에 취업했습니다. 회사에 갔어요. 근데 바로 직송상관이라는 분이 악마예요. 악마. 회사 생활이 지옥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다양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창의력 워크숍을 해봤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답이 뭐였냐면은 자기 같으면 그 직속 상관의 이력서를 레주메를 아주 좋게 꾸며주겠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력서를 여러 헤드헌터들한테 보내겠대요.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내보내겠다 이런 거죠. 다른 회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은 처음서부터 아주 다양한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로 논리적이고 직관적인 생각에 플러스할 수 있는 게 상하로 위아래로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은요 부분적으로 보고요 멀리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는데요. 지금 화면에 이 사진이요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찡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평범해 보이시죠? 좀 멀리 떨어져서 보시면은요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찡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평범해 보입니다. 눈을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뜨신다든지 실제로 멀리서 보시면은 그렇게 보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로 가까이서 볼 때랑 멀리서 볼 때랑 차이가 있는 거죠. 확인하고 싶으신 분 핸드폰 같은 걸로 이렇게 보시면 좀 작은 화면으로 보는 효과도 있는 거죠. 가까이서 볼 때랑 멀리서 볼 때랑 차이를 보여주는 게 이런 그림도 대표적인 그림이죠. 이게 달리라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인데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이 20km 바깥에서 링컨이 보이는 그림이라는 작품이에요. 가까이서 보시면 달리가 사랑했던 갈라라는 여성의 뒷모습이 보이는데요. 멀리서 보시면은 링컨이 보입니다. 링컨이 보이십니까? 눈을 개슴푸하게 뜨신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떨어져서 보시면 링컨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까이서 볼 때랑 멀리서 볼 때랑 보이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가까이서 봐야 될까요? 멀리서 봐야 될까요? 두 가지 다 봐야 되죠. 두 가지 다. 지금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전체를 보는 것을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비즈니스에서는 개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례로 하나 얘기해 보면은요.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주고받죠.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왜 주고받아요?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근데 다 주고받아요. 1947년도까지요. 결혼하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받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1947년도에 한 회사에서 광고한 거예요. 당신들의 사랑이 영원하세요. 다이아몬드가 영원한 것처럼 뭐 이렇게 광고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결혼할 때 당연히 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따라서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팔리기 시작하면서요. 다른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런 보석들하고 다이아몬드가 비슷하게 팔렸었는데 지금은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많이 팔립니다. 다이아몬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통하는 이 광고했던 회사는 어마어마한 돈 벌었겠죠. 많은 일들이 이렇게 개념을 잡는 것, 컨셉을 잡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게 필요한 거죠.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요. 좌우, 논리적이다, 직관적이다. 위아래, 전체를 본다, 부분을 본다. 이 네 가지 시각을 가지시고 뭔가를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 실험 하나만 같이 한번 또 해보시죠. 문제 한번 풀어봐 보세요. 아래 숫자 카드를 적당한 것을 꺼내서 빈칸에 넣어서 이 식이 성립되게 한번 해보시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시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밑에 있는 카드의 숫자들은 다 홀수입니다. 홀수를 3개 더해서 30이라는 짝수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홀수를 3번 더하면 짝수가 되나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안 풀리는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딱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 풀리는 문제라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직관을 한번 발휘해 보시죠. 직관적인 아이디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9를 뒤집어서 6을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9를 뒤집어서 6을 만들어서 하나를 채워보시죠. 그러면 나머지 빈칸 2개에 24를 만들면 되니까 11, 13 이렇게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나씩 채워가면 30이 나오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많은 일을 할 때는 4가지 시각이 필요합니다.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직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4가지 시각을 가지면서 뭔가 플러스를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4가지 시각에도 가운데 플러스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플러스 사고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해보시죠. 뭔가 협력하면서 팀워크를 만든다. 다른 사람과 손을 잡는 것을 하나의 플러스로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창의력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세요? 유레카, 아하 이런 거 떠오르시죠. 그런 장면을 한번 찍어보려고 비디오 카메라로 몇 개월 동안 추적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런 거는 안 찍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이거야 이런 장면은 안 찍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디어가 만들어졌다라고 사람들한테 보고했던 그 장면에는 어떤 것들이 대부분 있었는가? 커피 마시면서 잡담하다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죠. 경험이 좀 있지 않으십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현미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회의 테이블에서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관찰을 했다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레카 이런 건 없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면서 뭔가 자신의 경험을 넓히면서 창의적인 무엇인 아이디어를 만들어간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요. 대화와 소통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이야기하시고요. 먼저 손을 내밀어서 오픈 마인드로 같이 여러분이 협력의 중심에 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 그러죠. 우리 인간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이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도구를 사용했다, 뭐 불을 사용했다 이런 게 많이 떠오르시죠. 근데 저는 그 모든 게 다 가능했었던 이유는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오히려 더 몸이 약했기 때문에 동물하고 싸워서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에 협력했다 이런 거죠. 침팬지랑 한 50kg 정도 나가는 침팬지랑 1대1로 싸워서 이길 자신 있으세요? UFC 링 같은 데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등치되는 침팬지하고요. 1대1로 싸워서 이길 자신 있으세요? 제가 일본의 예능 프로그램 하나 봤었는데 200kg 넘는 스모 선수하고요. 침팬지하고 줄다리기 하는 거 봤어요. 200kg 넘는 스모 선수는요. 진짜 열심히 생겼어요. 침팬지는요. 손에다가 줄을 쥐어지니까 뭐 잡긴 했는데 뭐 관심도 없어요. 근데 저쪽에서 땡기니까 이게 훅 하니까요. 200kg 넘는 스모 선수 나빈 걸었어요. 절대로 동물하고는 1대1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협력을 해가지고 그 더 많은 것을 이루었다 이런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협력하시면서 팀워크를 발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팀워크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팀을 만든다. 그 창의적인 팀의 뭔가 생산적인 결과물이 창의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대단하게 멋진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딱 드시면요. 나 혼자만이 동떨어져 있지 마시고 일단 오픈 마인드로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시고 협력도 하시고 같이 어떻게 어울리는 사람들을 먼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기억해 보세요. 에디슨은 집합명사였다. 에디슨이 2000번이 넘는 실험을 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에디슨 개인이 했다기보다는 에디슨이 이끈 팀이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 3, 40년 후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날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알죠.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이거 설계하고 납땜하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만드는 팀을 이끌었고 이걸 만드는 회사를 이끌었던 거죠. 모든 일은 이렇게 일어난다. 내가 협력의 중심에 서가지고 협력을 이끌어낸다. 사람들이 협력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기브 앤 테이크 중에 먼저 기부를 하는 것 같아요. 기브 앤 테이크, 기부.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더라고요. 더 많이 주는 사람, 더 많이 받는 사람, 주고받는 걸 잘 맞추는 사람. 사회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사람이 성공의 사다리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더 많이 받는 사람이 그래도 더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경영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성공의 사다리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많이 주는 사람이었대요. 성격 유형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사는 세상은 굉장히 복잡한 세상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거 챙겨봤자 별로 챙기지를 못하는 세상인데 오히려 평판이 중요하고 약한 연결고리 같은 게 많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야, 저 사람 이런 괜찮대 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내가 먼저 누군가한테 베풀면 그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좋은 평판을 얻게 되고 그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지지를 얻게 되면서 더 일이 잘 되고 더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에 다른 사람하고 협력하는 것에 내 것 챙기느라고 주저하지 마시고 협력의 중심에 서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주고받는 관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오픈마인드로 더 먼저 손을 뻗어서 그 사람한테 내밀어 주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이런 사진도 하나 봤는데 이런 친구들도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협력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놀라운 걸 발견한 건요.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한 100명 중에 한 20명은 이거 밑에 있는 애가 위에 있는 애 끌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름다운 세계관을 가지시고 협력의 중심에 서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세 번째 들려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긍정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시죠. 자, 이 생각 실험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림 한번 봐보세요. 이 그림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그림을 보시면요.
사람들의 코가 길어졌죠. 피노키오의 코가 생각나시죠?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가운데 있는 꼬마는 정말로 순진한 꼬마니까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지 이렇게 어리둥절해하는 뭐 그런 모습도 보이죠. 여러분 이것을 제가 우연히 그 SNS 같은 데서 봤어요. SNS에서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댓글 다는데 댓글을 읽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은 댓글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종류의 댓글은 이런 거예요. 나쁜 놈들. 할머니 건강이 걱정도 안 되는데 할머니 너무 걱정돼요. 뭐 빨리 나으시면 좋겠어요. 마음에 없는 거짓말을 하는구나. 유산 때문인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한쪽 댓글이었습니다. 다른 쪽의 댓글은 뭐였냐면요. 할머니 금방 완쾌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굉장히 중한 병에 걸리셨는데 할머니 금방 괜찮아지시는데요. 이번 수술 아무것도 아니래요. 일부러 할머니한테 안심시켜 드리려고 거짓말을 하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생각을 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나 자신을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예전에 어느 모임에 갔었는데 이런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먹으면 오래 삽니다. 이게 뭘까요? 행복?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 질문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뭘 것 같습니까? 욕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죠. 근데 그때 그 사회자가 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요. 나이였어요. 나이 먹으면 오래 산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띵하게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시죠.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뭐죠? 나이. 이거 먹으면 오래 살아요. 뭐죠? 나이. 나이 먹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는 야,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정말로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어떤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창으로 세상을 바라볼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의 행동, 삶, 인생 이런 것들을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항상 밝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화가 지망생인데 자기 그림에 사람들한테 평가를 좀 받고 싶었어요.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 내가 돈을 받고 그림을 팔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생길까 이것을 테스트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그림을 포스터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군데에 붙여가지고 이 그림에서 잘못된 부분을 좀 지적해 주세요라고 코멘트를 남기고 그리고 거기에 매직 같은 거를 놔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이상하고요. 여기는 조금 잘못됐고요. 여기는 좀 어색하고요. 그림을 빼곡하게 정말로 뭐 형체가 그림의 형체도 잘 남지 않게 여러 군데를 지적을 했대요. 이 젊은 화가 지망생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이제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림을 팔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못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대요. 친구가 야 우리 테스트 한 번만 더 해보자. 똑같은 그림을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이 그림에서 잘된 부분을 좀 지적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포스터를 붙였대요. 근데 놀라운 거는 어색하다고 지적한 똑같은 것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은 좀 독특해요. 이 부분은 처음 보는 터치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특색이 강하면요. 그 특색이 나쁘게도 보이기도 하고 좋게도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나의 특색을 나의 약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강점으로 받아들이셔가지고 항상 상승 효과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학을 공부해봤는데 수학을 잘하는 애들하고 못하는 애들하고 차이가 이런 거더라고요. 수학 문제가 딱 있으면요. 어떤 애는 스타트가 이렇습니다. 난 수학 잘해. 문제가 있네? 나 이거 풀 수 있지. 주어진 시간이 5분 주어졌어도 한 10분 동안 열심히 풉니다. 그래도 안 풀려요. 그럼 이 친구는 뭐 하냐면요. 그때부터 문제를 칭찬합니다. 야, 이 문제 좋은데? 야, 이 문제 괜찮아. 이거 잘 만들었어. 내가 이거 풀 거야. 내가 풀어가지고 영웅 돼야지. 그러면서 30분 동안 문제를 풉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역시 난 천재야. 난 수학 진짜 잘해. 이런 상승 효과, 선순환의 구조를 그립니다. 근데 수학을 일찍 포기하는
대표적인 친구들은요. 문제가 있네? 나 수학 잘 못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 5분인데 한 2, 3분 끌적거립니다. 그리고 나서 봐, 잘 안 풀리잖아. 난 수학 잘 못해. 포기해. 다른 거 하자, 다른 거.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똑같은 일에서 내가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선순환이 그려지기도 하고 악순환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승 효과를 만드는 선순환을 항상 그리시면서 여러분의 일에 뭔가 좋은 것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가끔 젊은 친구들은 헬조선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로 대단하게 좋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부터 지금 저희가 살아온 시대를 딱 보면은요. 1960년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한민국이 지금은 정말로 부유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정 회장님 같은 분들은요. 정말로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던 그런 일을 다 했다. 뭐 우리가 가끔 듣는 얘기 아닙니까? 모래 뱃사장 사진 하나 들고 500원 옛날 500원짜리 종이 지폐 거북선 있는 거 가져가가지고 투자해달라 뭐 해가지고 영국에 가서 돈도 투자받아서 왔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어떤 사업가가 왔습니다.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내가 아프리카 케냐에다가 최첨단 비행기 공장을 지어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어서 갚을 테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여러분 돈 빌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많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생각, 그렇게 내가 상승 효과를 만드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 오늘은 제가 창의성을 만드는 태도에서 남들이 다 하는 거에 플러스 알파를 좀 만들자 이런 마음의 태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3가지 정도의 제가 생각하는 방법론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방법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4번, 5번, 6번 쭉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남들은 다 이만큼 하지 근데 이만큼만 해서는 안 돼. 그러면 남들보다 하고 똑같잖아. 더 나아질 수가 없잖아. 플러스 알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항상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 이만큼 할게요. 감사합니다.